야, 너 그 얘기 들었어? 그 무뚝뚝한 군 사령관이 면회실에서 면박당했다는 거. 야구 모자 쓰고 등산복 입고 갔다가 촌놈 소리 들었다지 뭐야.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그 촌놈이라 무시당한 사람이 대한민국 특전 사령관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뭘 했는지 알아? 총기 사고 현장을 무전 하나로 진압하고 부대 하나를 통째로 바꿔버렸대. 그냥 한 사람의 연애가 군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 거야. 믿기지 않는다고? 그럼 직접 들어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날 면회실에서 시작된 진짜 이야기.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철민의 눈이 떠졌어요. 25년 군 생활이 만든 습관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이 깔린 하늘에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불안감이 올라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오늘만큼은 박철민 특전사령관이 아니라 그냥 철민이가 되고 싶었어요. 옷장을 열자 한쪽에는 별이 빛나는 군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령관.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권위를 벗어두고 싶었어요. 대신 낡은 등산복과 운동화를 꺼냈어요. 거울 앞에 서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평소 당당한 군인이 아닌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아저씨 같은 모습이었죠.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를 챙겼어요. 혹시라도 부대에서 누군가 알아볼까 봐서였어요. 가방을 챙기며 2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시간은 과거로 거슬러 20년 전 철민은 DMZ 근무 중이었어요. 비가 쏟아지던 어둠 속에서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뢰였어요. 순간 철민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소대장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때 황정수 중사가 자신을 몸으로 감싸며 외쳤어요. 철민을 보호하려다가 정수의 다리에 파편이 박혔어요. 심각한 부상이었어요. 병원에서 철민은 정수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정수야, 네가 내 생명을 구했어. 평생 잊지 않을게. 고마워.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내가 달려갈게. 정수는 아픈 얼굴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소대장님. 우리는 전우잖아요. 20년이 흘렀어요. 철민과 정수는 이젠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원사로 전역했고 지금은 아들 민호가 군 복무 중이었어요. 어젯밤 정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철민아, 미안한데 정수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평소 강하던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민호가 군 생활을 너무 힘들어해.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 것 같아. 철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세히 말해줘. 정수야. 민호가 부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처음엔 단순한 적응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정수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요즘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이상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고 있어. 철민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20년 전 그날이 다시 떠올랐어요. 자신을 지키려다 다친 정수의 모습이요.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만나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부모 말은 안 들어도 너의 말은 들을 것 같아서. 철민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직접 가서 만나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철민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차를 몰고 부대로 향하는 길, 철민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신이 관할하는 제3군단 예하 부대 중 하나였지만 오늘은 상급자가 아닌 옛 전우의 친구로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정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철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자식을 위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정수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부대 정문이 보이자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모든 경비병이 거수 경례를 올리며 맞이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한 명의 민간인 면회객일 뿐이었어요. 순간 낯선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그냥 평범한 면회객처럼 행동하면 되는데도 손에 땀이 났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거울을 다시 한번 봤어요. 야구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 어색했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면회실로 향하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오늘 나는 박철민 사령관이 아니야. 그냥 정수의 동료이자 한 청년에게 조언해주러 온 선배일 뿐이야. 하지만 몇 시간 후 이 야구 모자와 마스크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철민의 운명적인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면회실은 오후 2시임에도 꽤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입구 쪽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그 너머로 20여 개의 테이블이 줄지어 배치되어 있었어요. 대부분 정장을 차려입은 부모님들과 단정한 차림의 연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철민이 들어서자 여러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낡은 등산복과 운동화, 야구 모자 차림이 확실히 눈에 띄었거든요. 다른 면회객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철민은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면회실 안내 데스크 앞에 서자 철민의 시선이 데스크에 앉아있는 중사에게 향했어요. 이름표에는 이상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꽉 담은 입술과 차가운 눈빛에서 어딘가 오만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면회 신청하러 왔어요. 철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상욱은 고개도 들지 않고 서류만 뒤적였어요.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딸각딸각 들릴 뿐이었죠. 마치 철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완전히 무시했어요. 10초, 20초. 시간이 흘러도 상욱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옆에서 기다리던 다른 면회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철민의 귀에 작게 들려오는 말들이 따가웠어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차림새 좀 봐. 여기가 어딘데? 철민의 뺨이 화끈거렸어요. 25년 군 생활 동안 이런 무시는 처음이었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시 시도했어요. 중사님, 그제야 상욱이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철민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그 시선이 마치 철민을 품평하는 것 같아서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피어올랐어요. 뭡니까? 첫마디부터 반말이었어요. 철민은 깜짝 놀랐지만 참고 정중하게 답했어요. 면회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가 동네 사랑방인 줄 아세요? 차림새 좀 보세요. 상욱의 목소리에는 조롱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했어요. 철민의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어요. 심호흡을 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군부대 면회실인 걸 알고 왔어요. 면회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절차 이전에 일단 옷부터 제대로 입고 오세요. 여기 어딘지 알고 온 게 맞아요? 철민은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어요. 확실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 허름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모욕을 들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차림새가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냐고요? 상욱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철민의 귀를 찢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 여기는 대한민국 국군 부대예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죠. 등산복에 운동화 신고 와서 면회하겠다고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다른 면회객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좀 이상해. 맞아. 차림새가 너무 대충이야. 중사님 말이 맞네. 상욱은 주변의 반응을 즐기듯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봐요. 다른 분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모자는 뭐예요? 여기가 등산로인가요? 철민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2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의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박철민 사령관이 아니라 그냥 정수의 지인으로 온 것이니 참아야 했어요. 모자를 벗겠어요. 그러면 면회가 가능한가요? 철민이 야구 모자를 벗어 가방에 넣자 상욱이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무례하다고 느껴졌지만 철민은 참았어요. 누구 면회요? 황민호 일병이요. 상욱이 컴퓨터를 뒤적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황민호. 아, 그 촌놈이네. 철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벌써부터 민호를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아니요. 아버지의 지인이에요. 지인? 무슨 지인이요? 상욱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시골 촌놈이 갑자기 와서 면회하겠다고? 철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음속에서 분노가 점점 커져갔지만 꾹 참았어요. 아이가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상담을 해주려고 왔어요. 상담? 상욱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져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심지어 멀리 앉아 있던 사람들까지 고개를 돌려 무슨 일인지 보려고 했죠. 아저씨, 여기 군부대예요. 동네 상담소 아니고요. 상욱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시골 아저씨가 뭘 안다고 군인한테 상담해 주겠다는 거예요? 철민의 얼굴이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귀가에서 심장 소리가 쿵쾅쿵쾅 거렸어요. 하지만 정수와의 약속, 그리고 민호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생각하며 꾹 참았어요. 경험이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경험? 상욱이 더 큰 소리로 웃었어요. 무슨 경험이요? 혹시 예비군 훈련 받아본 게 전부예요? 아니면 군대 드라마 많이 봐서 전문가 된 줄 아는 건가요?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면회객들이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이제 철민은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봐요. 다들 제 말에 동의하잖아요. 상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키가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그가 일어서자 철민을 내려다보는 형국이 되었어요. 압도적인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아저씨가 황민호한테 무슨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격려와 조언을? 상욱이 비웃었어요. 아저씨, 군대가 유치원인 줄 아세요? 힘내. 할 수 있어 이런 말 해주면 군인이 되는 줄 아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많이 집중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철민의 가슴이 더욱 세차게 뛰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민호를 만나야 했어요. 그때 갑작스럽게 요란한 총성이 울려 퍼졌어요. 빵! 빵빵! 빵! 빵빵! 면회실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상욱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방금까지 철민을 무시하던 여유로운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면회실 스피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전 부대 비상. 사격장에서 실탄 오발사고 발생. 부상자 발생. 가까운 위치의 간부들은 즉시 현장으로. 순간 면회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떤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했죠. 어떻게 하지? 위험한 거 아니야? 여기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혼란 속에서 철민의 시선이 창문 밖으로 향했어요. 면회실에서 100m쯤 떨어진 사격장 쪽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것이 보였어요. 의무병들이 들 것을 들고 급하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상욱이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네. 중사 이상욱입니다. 네. 지금 당장요. 하지만 면회실은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철민의 몸에서 무언가가 솟구쳤어요. 25년간 몸에 밴 군인의 본능이었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야수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망설임 없이 면회실 앞쪽으로 나아가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모두 진정하세요. 일단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힘과 확신의 사람들이 잠시 멈춰 철민을 바라봤어요. 아까까지 그를 무시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철민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거든요. 사고는 사격장에서 발생한 것이에요. 지금 당장 대피할 필요는 없어요. 철민이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모두 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상욱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철민을 쳐다봤어요.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시골 아저씨가 갑자기 지휘관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완전히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의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 있었어요. 당신 뭐 하는 상욱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철민은 이미 행동에 옮기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부대 배치도를 재빨리 살펴본 후 면회실 비상구 위치를 확인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전문가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어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구 위치를 기억해 두세요. 철민이 양손으로 출구들을 가리켰어요. 저쪽과 저쪽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든든함이 있었어요. 창밖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 보였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손에 피를 묻힌 채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중사님, 사격장에 누가 다쳤나요? 철민이 단호하게 물었어요. 상욱이 전화를 끊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실탄이 오발되어서 훈련병 한 명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어요. 상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출혈이 심하다고 하는데 철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실탄 총상은 생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특히 다리 부위라면 대동맥이 다쳤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의무병은 도착했나요? 아직 본부 의무대에서 오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상욱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그는 완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철민의 머릿속에 특전사 의료훈련 매뉴얼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실탄 총상 시, 응급처치 요령, 지혈법, 쇼크 방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면회객들은 모두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철민이 외쳤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순순히 철민의 말을 따랐어요. 그의 목소리와 태도에서 묻어나는 권위와 확신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거예요. 마치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모두가 철민을 바라봤어요. 상욱은 점점 더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지금 당직 간부들이 모두 사격장으로 갔어요. 여기 누가 책임지라는 거죠? 상욱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철민이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어요. 당신이죠, 중사님. 지금 상황에서 면회실 안전은 당신 책임 아닌가요? 상욱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명백히 상황 대처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어요. 그때 밖에서 또 다른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출혈이 멈추지 않아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창문 너머로 의무병들이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도 경험이 부족해 보였어요. 철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야구 모자를 완전히 벗고 재빨리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평범한 시골 아저씨가 아니라 25년 경력의 전문 군인이 되어 있었어요. 중사님, 지금 당장 무전기 빌려주세요. 네? 왜요? 상욱이 멍하게 물었어요. 응급처치 지도를 해야 해요. 상욱이 멍하니 서 있자 철민은 과감하게 그의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전문가처럼 무전기를 조작하는 모습에 상욱의 눈이 커졌어요. 그의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 있었어요. 사격장, 사격장. 여기는 면회실, 부상자 상태 보고 바람. 끝. 철민의 군사 용어 사용과 무전 방식이 완벽했어요. 상욱은 이제 완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물음표만 가득했어요. 당신 누구세요? 그 순간 무전기에서 응답이 왔어요. 면회실! 여기는 사격장! 부상자 대퇴보 관통상! 출혈 지속! 의무병 응급처치 중이나 경험 부족! 지원 요청! 끝! 철민은 지체 없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사격장. 즉시 다음과 같이 조치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첫째, 상처 부위 직접 압박 지혈. 둘째,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세요. 셋째, 지혈대가 있으면 상처 위쪽 5cm 지점에 적용. 쇼크 방지를 위해 담요로 보온 유지. 끝. 무전기 너머로 알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들려왔어요. 면회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철민을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철민은 계속해서 전문적인 지시를 내렸어요. 호흡과 맥박을 지속 체크하세요. 의식이 흐려지면 즉시 보고, 수액 준비하고, 혈압 측정 가능하면 5분마다 체크. 끝.
무전기 너머로 급박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철민의 차분한 지시 덕분에 점점 상황이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5분 후 무전기에서 다시 소식이 들려왔어요. 면회실 사격장입니다. 출혈이 많이 줄었습니다. 환자 상태 안정화되고 있어요. 의무대 구급차 도착 예정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면회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철민을 바라보며 박수를 쳤어요. 아까까지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상욱의 표정은 경이로움과 의문으로 가득했어요. 그의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 있었어요. 그때 한 무리의 군인들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군화 소리가 복도에 요란하게 울렸어요. 그들 중 앞에 선 사람은 김재훈 연대장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상황 보고해. 재훈이 상욱에게 명령했어요. 상욱이 더듬거리며 대답하려는 순간 철민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면회객 전원 안전 확보 완료했어요. 사격장 부상자 응급처치 원격 지도 완료. 현재 환자 상태 안정화. 후송 준비 중이에요. 철민의 전문적인 보고에 재훈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철민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재훈의 목소리에 의문이 가득했어요. 철민은 더 이상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마스크를 벗고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그 순간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육군 특전사령관 박철민입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 흘렀어요. 상욱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입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사령관님? 재훈의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어요. 그는 즉시 바른 자세로 서서 경례를 붙였어요. 사령관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정말 죄송합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철민은 상욱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상욱의 표정에는 공포와 충격 그리고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시골 촌놈이라고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자신의 최고 상관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상욱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고는 생각보다 빨리 수습되었어요. 부상자는 무사히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철민의 응급처치 지도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철민은 재훈의 안내로 연대장실로 향했어요. 연대장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재훈의 화려한 경력을 보여주는 상장들과 임명장이 걸려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재훈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철민은 재훈의 진심 어린 사과에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어요. 연대장님,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아시나요? 재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혹시 황민호 일병 때문인가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순한 군생활 적응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철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연대장님께서는 황민호 일병의 상황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재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잘 모르고 있어요. 철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았어요. 황민호 일병을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재훈은 즉시 전화를 들어 지시를 내렸어요. 황민호 일병을 당장 연대장실로 데려와 최대한 조용히. 10분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한 눈매를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연대장실에 불려온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듯했어요. 민호는 연대장에게 경례를 올린 후 철민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군복을 입지 않은 남성이 연대장실에 있는 것이 낯설었던 거죠. 황민호 일병. 이분은 육군 특전사령관님이셔. 너의 아버지 황정수 원사의 옛 전우시고
오늘 너를 만나러 오신 분이야. 재훈이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즉시 철민에게 거수 경례를 했어요.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철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어요. 괜찮다, 민호야. 편하게 앉아라. 오늘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철민은 그런 민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호야,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 대해 걱정하고 계셔. 군 생활이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 철민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그냥 적응하는 중이에요. 철민은 민호의 대답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민호야, 솔직하게 말해도 돼. 여기서 한 이야기는 이 방에서만 남을 거야. 철민의 목소리가 더욱 따뜻해졌어요. 너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니? 민호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참으려 했지만 오랫동안 억눌러 온 감정이 철민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대에서 지역 차별을 받아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재훈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그의 손이 책상을 꽉 움켜쥐었어요. 어떤 지역 차별? 철민이 조용히 물었어요. 민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이상옥 중사와 몇몇 간부들이 지방 출신 병사들을 차별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특히 저처럼 시골 출신은 더 심하게 괴롭혀요. 촌놈, 무식한 놈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철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오늘 자신이 당한 모욕이 민호에게는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 너뿐이니?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에 함께 당한 동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신고하려고 했다가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갑자기 다쳤어요. 훈련 중 사고라고 했지만 모두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책상을 손으로 꽉 움켜쥐었어요. 그래서 너도 두려워서 말을 못했던 거구나. 철민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아버지처럼 용감하지 못해서. 민호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그런데 이 중사가 계속 저를 괴롭히고 훈련 때마다 특별히 더 힘들게 했어요.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철민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민호야, 넌 절대 비겁하지 않아. 오히려 정말 용감한 아이야. 철민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민호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깃들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그럼 너의 아버지도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철민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게.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재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떠올랐어요. 사령관님, 즉시 특별 감사를 시작하겠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런 일이 제 부대에서 일어났다니 용서할 수 없어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연대장님. 하지만 조용히 진행해야 해요.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상욱과 그의 동조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해요. 1시간 후 문이 열리고 법무참모와 헌병대장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연대장님, 이상옥 중사의 사물함을 수색했어요. 헌병대장이 보고했어요. 지역 차별 관련 증거들을 발견했어요. 지방 출신 병사들을 비하하는 메모와 부당한 처벌 기록들이 있었어요. 재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헌병대장에게 쏠렸어요. 이상옥 중사는 과거 수도권 명문대 출신으로 지방대 출신 상관 밑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헌병대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때 진급에서 탈락하면서 그 이후로 지방 출신들에 대한 심각한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여요. 철민의 눈이 커졌어요. 상욱의 행동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개인적인 실패를 지역 출신 탓으로 돌리며 분노를 키워온 거였어요.
또한 부대의 여러 지방 출신 병사들이 이상욱 중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법무참모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모두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요. 철민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그는 민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호야, 넌 혼자가 아니야.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 민호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령관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겠어요. 이틀 후 특별 감사팀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총 6명의 간부가 지역 차별과 부당한 처벌에 관여했고 2년간 수십 명의 지방 출신 병사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상욱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되었어요. 하지만 철민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했어요. 일주일 후 철민은 국방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풍경과는 달리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박철민 사령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3군단 특별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어요. 법무감이 회의 참석자들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나누어 주었어요. 철민의 가슴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날 우연히 목격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신고하려던 병사가 폭행을 당했고 사고로 위장했다는 점이에요.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국방부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상욱 중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되었어요. 군사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박 사령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내 지역 차별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봐요. 장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박철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싶어요. 사령관님께서 직접 TF팀을 이끌어 주시겠어요? 철민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랜 군 생활 동안 꿈꿔왔던 변화의 기회였어요. 영광이에요, 장관님. 철민이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3개월이 흘렀어요. 박철민 가이드라인이 전군에 시행되었어요. 군내 지역 차별 신고, 한라인 설치,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 금지, 부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철민은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일부에서는 군대가 너무 약해진다는 비판도 나왔어요. 철민은 그런 비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확신했어요.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철민은 정수와 민호를 만났어요. 한강변 카페에서 셋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민호의 얼굴은 3개월 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사령관님 덕분에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병사들도 출신지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지방 출신 선배들도 당당하게 자기 일을 해요. 철민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 기뻤어요. 민호야, 넌 정말 용감했어. 철민이 민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 넌 이미 훌륭한 군인이 된 거야. 민호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정수가 아들의 어깨를 꼭 안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처음에는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아들. 내가 더 일찍 내 고민을 알아챘어야 했어.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철민아,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철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20년 전 그를 구해준 정수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다행이었어요. 어느 날 철민의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어요. 발신인은 상욱이었어요. 철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어요. 사령관님께, 저는 지금 군 교도소에서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아요. 특히 지방 출신 병사들에게 저지른 차별과 모욕에 대해 깊이 반성해요. 과거 제가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은 그저 변명에 불과했어요. 진정으로 사과드려요.
철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보였어요. 1년 후 철민은 합참의장으로 임명되었어요. 취임식 날 청중석에는 정수와 민호, 그리고 철민의 가이드라인 덕분에 용기를 내어 발언한 수많은 지방 출신 병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용기가 있었어요. 철민이 연단에서 말했어요. 특히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한 젊은 병사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철민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황민호 상병. 일어나 볼까요? 청중석에서 민호가 일어났어요. 그는 이제 상병으로 진급해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어요. 민호의 얼굴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어요. 진정한 군인은 약한 사람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민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졌어요.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모든 동료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군인이에요. 철민의 말에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몇 달 후 철민은 그 부대를 다시 방문했어요.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방 출신 병사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면회실은 밝고 친절한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어요. 면회실 벽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출신과 상관없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철민은 그 문구를 보며 잠시 멈춰섰어요. 새로운 면회실 담당자는 젊은 하사였어요. 그는 모든 면회객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했어요. 어서 오세요. 면회 신청 도와드릴게요. 하사의 밝은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어요. 철민은 20년 전 그날 비가 내리던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던 정수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작은 용기가 오늘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철민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아직 바꿔야 할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아무리 작은 용기라도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면회실을 나서며 철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철민아, 우리 민호가 오늘 소대장으로 임명됐어. 정말 고마워. 철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민호가 이제는 다른 후배들을 이끌어갈 리더가 되었어요. 그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병사들은 겪지 않게 할 거였어요. 축하해. 민호에게 잘했다고 전해줘. 철민이 답장을 보냈어요.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 철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였어요. 철민은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작은 용기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요. 그날 밤 철민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20년 전 그날을 다시 꿈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정수와 민호, 그리고 수많은 용감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작은 용기가 만든 큰 변화,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기를 바라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